근데 수님 하나 더 이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익히는 걸 알죠. 아비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듣고 익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딸과 엄마. 그러니까 여자면은 딸과 엄마. 남자면은 어쨌든 내 자아는 남자니까. 그리고 수님의 자아는 여자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이제 남자면은 아들과 아빠, 아버지겠죠? 아들과 아빠, 딸과 엄마. 그래서 제일 좋은 비유는 수님이 지금 겉에 수님이 엄마고 내 안에 수님이 딸이에요. 좀 나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님은 밥 먹고 육신은 어쨌든 시간에 밥이라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내 안에 나는 그 마음의 양식은 사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과 관심을 못 줬기 때문에 얘는 못 자랐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차이가 그럼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차이가 내 안에 나와 내 겉에 겉에 내가 차이가 그 차이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버리면 그 차이가 한계를 넘어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 사이가 한계를 넘어가면 이혼 생각이 나죠. 그리고 딸과 엄마의 사이가 한계를 넘어가면 가출하게 되죠. 아니면 엄마가 딸을 버리고 떠나든지. 물론 이런 경우 드물고 이제 자식이 가출하는 경우가 많겠죠. 어쨌든 그 가출이라는 무서운 어떤 그거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 똑같아요. 자기 자신과의 차이가 한계를 넘어가면 당연히 안 좋은 선택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님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배우지만 그것을 시작할 때는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나는 싫든 좋든 밥을 먹어준 거예요. 영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육체는 자랐어요. 싫든 좋든 하루에 한 끼 이상의 영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육신은 그 양식을 양분 삼아서 자라났어요. 세월이 가는 동안. 근데 이 마음의 양식은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님이 오늘 배우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 맞아요. 하지만 그 내 안의 자기 자신이 굉장히 어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딱 수님의 딸처럼. 전 딸이 없는데요. 수님이 딸이어 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거 나오잖아요. 넌 어차피 해도 안 돼. 네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도 할 수 없어. 애초에 잘못 태어났어. 노력해도 그거 여태까지 잘 알잖아. 뻘짓하지 마. 자, 여기서 이 팩트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아비님이 아까 얘기했죠. 둘 사이에 대화가 없으면 그 빈 공간을 타인의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아까 옆집 엄마가 아이고 되게 따님 보니 싹수가 노랗습디다. 물론 이건 너무 옛날 요즘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요즘 엄마들은 좀 더 요즘 엄마들은 되게 칭찬인 것처럼 하는데 알고 보면 욕인 그런 멘트들을 좀 많이 하는데 세대가 좀 바뀌어서 요거는 조금 떨어진 세대이긴 한데 어차피 뭐 그래 엎어치나 매치나 내 딸 욕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누가 그런 거예요. 이제 외부 생각 이제 그렇게 둘이 아무 사이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옆집 엄마가 아유 대게따님 보니 아주 그냥 싹수가 노랗습니다. 노랗더라고요. 씁디다 합시다.
순님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아유, 순이 어머님, 아유, 되게 따님분이 아주 싹스가 노랗습디다. 아유, 뭐, 걔는 뭐 한 몇 년 지켜봐도 그렇게 뭐 애가 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가. 조금 애가 좀 참 찌질하고 좀 그래요. 좀 엄마 닮아서 그런. 엄마 닮은 건 아니죠? 아유, 그러면 뭐. 애가 뭐 노력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딸 따라서 같이 뭐 학원도 댕기고 하는데 영 애가 하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애가 영뭐 저래가지고 뭐 졸업이나 할란가 뭐 우리 그래서 우리 애 따라다니는 것도 조금 제가 그 우리 순이 어머님 우리 순이 엄마 좀 마음 상하지 말라고, 응? 우리 수녀는 마음 상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 딸 그래도 불쌍한 애 하나, 이 세상에 왕따도 많다는데, 어? 그래도 너라도 그냥 착한 일 한다 생각하고, 그냥 불쌍한 애 하나 걷어준다 생각하고, 뭐 졸업할 때까지 좀 견디면 되니까. 뭐 걔 끌고 다니면서 너 좀 편한 거 좀 맡기고, 뭐 걔 이용해서 뭐 그냥 걔도 뭐 좋은 봉사 시키면서 너도 봉사 점수 좀 같이 얻고 뭐 요런 뜻으로 이제 좀 애 보고 좀 돌봐주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쭉 지켜보니까 뭐 애가 그렇게 뭐 별 그렇게 보람은 없어요. 그게 다? 저 아줌마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딸도 불행히도 지 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어버렸네. 수님 딸이 방 안에서 그 아줌마 하는 소리를 다 들어버렸어요. 보통 꼭 그런 얘기들은 그런 얘기들은 꼭 들리게 말을 해요. 애가 있는 걸 꼭 알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꼭 애 들어올 시간쯤에 얘기를 하고 있고 꼭 그런 얘기들이 신기하게 들려 또 크게 들리고 순이가 들었네요. 그걸 엄마가 알았네. 엄마 순이가 그걸 알았어. 이 얘기를 우리 딸 순이가 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아줌마에 대한 순 어머니의 입장은 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제 선택하셨고 이제 딸이 들어버렸어요 그 소리를. 그럼 그 딸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떻게 뭐라 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 아줌마는 아유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보네. 내가 괜한 소리 해가지고 그러면서 가셨어 쓱. 순이야 내일도 우리 딸내미 책가방 잘 부탁한다. 요즘 책가방 잘 안 가고 다니지만 어쨌든 옛날 버전으로 합시다. 표준 버전으로. 내일도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이러면서 친하게 잘 지내고 그러면서 가셨어. 둘만 남은 거야. 엄마 순이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어색한 분위기 어쩔 거야? 아, 순이야 무시해라고 해요. 무시해라고 말해줄 거예요? 이것이 순님이 해줄 말? 아, 무시해. 순이야 무시해 이거야? 이거예요?
근데 순이가 이러는 거야. 딸 순이가. 근데 다 사실이잖아. 그리고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난 찌질하고 무능하고 쓰레기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난 잘못 태어났어. 난 뭘 해도 소용없어. 난 어차피 해도 안 돼, 엄마. 난 목표도 없고 난 찌질하고 열등해. 그리고 난 잘못 태어났고 엄만 나를 낳지 않는 게 나았어. 그리고 엄마도 날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이제 엄마 순위로서 무언가를 하셔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뭐 쓸모없는 딸이니까 내쫓든지. 내쫓을 게 아니라면 사과해야죠. 뭘 어떻게 난 미안해서 자리도 못 두겠다. 내 아들이 나한테 순님이 딸이라면 날 그렇게 생각한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마음이 풀릴까요? 방법 있나? 죽어라 사과해야지. 와, 내가 내 딸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엄마였다니.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내 아들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전 못 살아요. 저는
저는 무릎 꿇고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수님은 참 냉정한 부모님이네요. 정작 자기 자신이 사랑 없음, 관심 없음에 괴로워하면서 자기 자식을 가장 냉정하게 대하시네요. 수님, 엄마는요, 내 자식이 사형 선고를 받아도 내 자식이 사형 선고를 받아도 대신 죽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고 원래는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그렇다. 엄마는 오직 엄마는요. 저 내 자식은 사형 선고를 받아도 저건 지우고 아비님이 적어준 것은 다 적어가라 그랬죠. 엄마는요. 엄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팩트를 따져도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팩트를 따져도 돼요. 의사, 선생님, 건축 설계사,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팩트를 따져도 돼요. 근데 이 세상의 엄마는요. 엄마는 그것이 비뚤어져 있을지언정 엄마는 오직 자식을 살릴 생각만 해요. 팩트가 아무리 내 자식이 쓰레기여도 나한테는 예쁜 자식이에요. 엄마 난 팩트로 볼 때 쓰레기인데 엄마는 내가 예뻐? 내 눈에는 금덩이보다 예뻐. 엄마 팩트적으로 나는 객관적으로 못생겼는데 엄마 난 팩트로 못생겼는데 엄마 눈엔 내가 이뻐? 세상에서 제일 예뻐. 엄마 나는 팩트로 공부를 못하는데 엄마는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응. 왜? 지금은 못하는 거지. 하지만 언젠가 네가 지금 공부하기 싫잖아. 나중에 공부하고 싶어질 때 그때 하면 돼. 그때도 안 하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엄마는 맨날 나만 예쁘대. 그래, 엄만 네 편이니까. 엄마는 오직 자식을 살릴 생각만 해요. 다른 건 몰라요. 어느 정도까지 그게 사실이냐면 법에도 있어요. 법에. 범죄은닉죄. 그러니까 범인을 숨겨주는 죄가 굉장히 커요. 근데 굉장히 큰 죄예요. 근데 유일하게 해당이 안 되는 존재. 엄마가 숨겨주면 엄마 안 잡아가요. 엄마한테 죄를 묻지 않아요. 아무리 범죄자라도 그 자식을 숨겨주잖아요. 그러다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자식만 잡아가요. 엄마를 잡아가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엄마는 나를 잡아가라고 나를 잡아가라고 때를 쓰지만 잡아가지 않아요. 왜?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이 사형수라 해서 넘겨주겠나?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범죄자라 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겠나? 요즘엔 그런데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자식이 사형수고 뭐시고 그런 거 몰라요. 오직 살리는 것만 생각해요. 팩트? 웃기지 말라 그래요. 팩트? 엄마한테 팩트 따져봐. 네 새끼나 잘하라 그래요. 내 자식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자식이나 잘하세요. 남의 집 귀한 딸 여기 와서 씹어대지 마시고 네 새끼나 가서 잘 놀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소금이라도 확 끼얹기 전에. 엄마는 오직 자식을 살릴 생각만 해요. 게으름? 무슨 게으름? 하기 싫대잖아. 하고 싶은 게 없대잖아요, 지금. 게으름을 극복하라고? 왜 부지런해야 되는데요? 아니, 내 자식이 지금 하기 싫대잖아. 좀 이따 천천히 해도 돼. 넌 어차피 해도 안 된다고? 엄마가 얼마나 편을 들어줘 봤는데 엄마부터 팩트 따져가면서 자식 기죽여 놓고
어차피 해도 안 된 거 없다고 그래 놓고서 엄마가 열등한 한계? 태어나길 잘못 태어나? 저게 부모가 할 소리야? 다른 엄마 아줌마가 와서 해도 열이 받을 마당에. 저 말은 엄마로서 미친 듯이 싸워야 되는 거죠. 저 얘기를 하는 아줌마가 있으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죠. 내 딸한테 저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 그냥 안 둡니다. 물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폭력은 쓰지 않지만 저 얘기를 압살해버릴 말을 생각하죠. 왜? 난 내 자식 편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골머리를 쌀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 생각해놨다가 그래 살고 살리다 내 아들의 자존심도 살리고 저 얘기를 씹어 던진 그 아버지도 살릴 수 있는 말을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선택하겠지만 일단은 저 얘기를 내 아들한테 한 그 아버지 일단은 머릿속에서 개박살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 살고 살리다 이러면서 둘 다 살리자. 내 자식도 살리고 저 말을 씹어 던지고 간 그 아버지도 살리는 말을 찾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저 말에 분노하죠. 저 말에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분노가 안 생긴다면 그 분노가 안 생기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날 거예요. 왜? 내가 분노가 안 생긴다는 건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아비님은 어쨌든 이걸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이 하늘 아래 엄마만큼은 내 편 들어줍니다. 원래 그러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이상하게 됐어도 원래 엄마는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순어머니 너무 냉정하세요. 엄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무서운 분이시네요. 순어머니는 자기 자식에게까지 그럴 수 있다는 게.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지금 순님 따님한테 너무 가혹한 선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따님 머지않아 자살을 꿈꿀 건데 그 따님 머지않아 자살을 꿈꿀 겁니다. 잘못 태어났으니까요. 그게 팩트라고 엄마가 생각하니까요. 자기를 잘못 태어났다고 잘못 낳았다고 생각하는 엄마 밑에서 딸이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딸이 아마 죽음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순님은 딸이 죽고 나서 그래 쓰레기 같은 내 딸, 이 세상을 위해서 사라져주는 게 그래도 널 위해서 낫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우와,
만약에 그러신 분이면 오지 마세요. 제발. 와, 나는 그런 무서운 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래, 뭐, 쓰레기 같았던 내 딸. 여러 사람 피해 안 주고, 그래, 잘 갔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팩트니까. 이건 뭐, 너무 무서운 거죠. 저는 이런 세상에서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세상은 살아야 할 가치가 없어요. 이런 세상은 우리가 태어나야 할 이유도 없고, 이런 세상은 정말 신이 없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그러실 게 아니라면, 팩트고는 뭐시고, 살리는 것만 생각하세요. 제가 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기울였듯이 수님도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편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자분들이 제일 섭섭해할 때가 남편이, 애인이 이 말할 때 제일 섭섭하다고 하던데요. 남편이, 애인이 이 말할 때 제일 섭섭하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했네.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했구만. 이 말을 가장 섭섭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섭섭해한다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섭섭하대요. 저 말 들으면. 그래서 남편이래잖아요. 남편. 남편. 남의 편이라고.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했구만. 팩트로 볼 땐 네가 틀린 게 맞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필요는 없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할 필요 없어요. 저건 아비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배워 가시는 거죠. 이제 또 배워야 할 것들이 많죠. 아비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변호하라는 거예요. 변호. 변호는 이제 또 나중에 또 차차 배우시면 될 거고, 지금 오늘 배우실 거는 엄마는 무조건 살리는 것만 생각한다.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했네. 수님이 딸로서 엄마 하면서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들어보더니 네가 잘못했구만. 이래버리면 정말 내가 잘못했더라도, 정말 내가 잘못한 게 맞을지라도 너무 슬픈 거예요. 사랑은 팩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편들어 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했네. 근데
나는 근데 난 네 편이야. 내가 볼 때는 네가 잘못한 게 맞지만 만약에 네가 욕을 먹어야 한다면 나는 네 옆에 서 있을 거야. 같이 욕 먹어야지. 그리고 욕 먹고 끝내자. 이게 사랑이에요. 편 들어주는 거. 반성하고 고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반성하고 고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지금 순님이 워낙 외롭게 살았던 세월이 느껴지는데, 엄마와 딸 사이를 전혀 감을 못 잡는 거 보니까 순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참, 여자로서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것들도 쉽게 느끼지 못하는 그 삶이 참 어느 정도 좀 그려지는데 반성은 안 하셔도 돼요. 아비님, 순님이 반성하고 고치는 건 아비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반성하고 고치는 게 아니고 문구를 고칩시다. 반성하고 고쳐야겠네를 다시 써요, 우리. 저는 이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 같이 욕했는데 제 자신이 아니고요. 내 딸에게 가혹했네요. 그래서 사과하고 용서받고 싶어요. 가 아비님이 바라는 거예요. 반성하고 고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반성과 고침은 적어야죠. 반성하고 고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놀랍죠? 반성하고 고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게, 네, 반성하고 고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함께예요. 사랑은 함께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반성과 고침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면 사랑해주고 안 고치면 미워할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고치면 칭찬, 못 고치면 비난. 이건 사랑이 아니죠. 반성과 고침은 아비님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저 말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과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반성과 고침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항상 쌍방이 잘못한 거예요. 딸이 잘못됐다면 엄마와 딸이 같이 잘못된 거예요. 부부가 잘못된다면 아무리 한쪽이 어떤 무언가가 있어도 같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반성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사과하고 용서받으면 돼요. 그리고 용서받은 후에 잊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잊혀지진 않죠. 하지만 잊은 것처럼 살면 돼요. 네, 하지만 오늘 배우는 것은
저 반성하고 고친다는 말을 좀 바꿔주세요. 사과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딸이 방문 받고 들어있고 제 자신에게 가혹한 게 아니고 내 딸에게 가혹한 거예요. 정확히는. 그래서 반성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순님의 자신, 내 딸 순이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는다는 게 어떤 건데요? 용서받을 때까지 사과해야죠. 사과는 언제까지? 용서받을 때까지. 내 자신인데 용서받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내 자신과 독립된 내 자아라니까. 내 자신과 독립돼 있다니까요. 전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과 독립돼 있다니까요. 내 자신에게 사과를 용서받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반성하고 고쳐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왜? 걔 안 나올 거거든요. 엄마가 아무리 반성하고 고쳐도 그 애가 안 나온다고요. 문 안으로, 문 밖으로. 근데 혼자 반성하고 고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얘는 안 나올 건데. 그리고 안 나온 상황이 계속되면 그 애 안에서 무슨 짓 할지도 몰라요. 반성하고 고치는 거 백날 반성하고 고쳐봐라. 얘가 나오나. 사과를 해야죠. 그 안에 있는 아이가 듣도록. 이게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타인의 개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직 들어본 적도 없고 익혀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어서 이거는 원래 누군가 옆에서 해줬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직접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말로만 전해 듣다니 상당히 힘든 거라는 걸 아비님이 이해를 하겠어요. 느껴져요.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왜? 어쨌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건 반성하고 고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내 딸을 살리고 싶다면 내 딸이에요. 내 자신이지만 내 딸이에요. 아직은 순님과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내 독립된 자아예요. 그래서 사과하고 용서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한번 사과하고 용서 받으면 됩니까? 네 맘대로?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 자신은 내 게 아니에요. 용서 받을 때까지 사과하셔야 돼요. 그 아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어요. 사과를 내가 안 느껴진다는 건 사과를 충분히 안 했기 때문이에요. 진심이 아니거나. 진심이어도 그 진심인 것이 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성과 고침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비님이 원하는 건 사랑이지 인격적, 도덕적 성찰이 아니에요. 아비님이 오직 바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도덕적 성찰 안 해도 돼요. 게을러도 돼요. 수많은 발명품들, 수많은 아이디어들은 게으름 속에서 나온 거예요. 슬픔은 그 게으름을 나태라고 치부하면서 비난하는 그 비난 속에서 생기는 거지. 어쨌든 지금 만약에 따님을 살리시고 싶으시다면
반성하고 밖에서 고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문 닫고 들어간 그 딸에게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요. 어떤 사과인지는 사과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모를 수 있나? 내가 내 딸을 쓰레기라고 생각한 그 엄마가 해야 될 사과가 그렇게 어렵나? 말이 돼? 내가 내 딸을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자기 자신이 사과해야죠, 당연히. 그 말을 생각해내야죠. 그것부터 하셔야 되겠죠?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아이가 안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저라면 무릎 꿇고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진짜 대성통곡을 할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서. 반성하고 고치실 때가 아니라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미친 듯이. 그 아이가 받아줄 때까지. 내 안에 내 딸이 받아줄 때까지.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살리고 싶으시면 사과하세요. 그 딸이 받아줄 때까지. 내 안에 내 딸이 받아줄 때까지. 글로 적으셔도 좋고 말로 하셔도 좋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방 안에서 예전에 너무 미안해서 이거는 글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너무 울었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그 혼자 있는 그 방에서 저 자신한테 대성통곡까지는 아닌데 정말로 너무 미안해서 울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진짜 사과도 못 하겠어서 그냥 우는 소리만. 그러니까 안에서 딸이 들을 수 있잖아요. 엄마가 밖에서 울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과인 거예요. 꼭 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 딸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걸 말하면서 점점점 더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때 이후로 아비님 인생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무언가가 분명히 바뀌었죠.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도, 내가 선물이구나라는 거를, 내가 주어진 거구나. 내가 주어진 거라는 거. 그거를 깊이 느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이 말 여러분들이 계속 느끼다 보면 뭐냐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무언가가 바뀐, 분명히 무언가 달라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뀐 거거든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저 자신한테 한 번은 아니었죠. 저 자신한테 여러 번이었고, 이제 제 동생에게. 그러니까 그게 눈이 점점 떠지니까 제가 제 동생한테 했던 그 많은 잔인하고 냉정했던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졌던 그 잔악한 행동들, 말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에게 정말 그랬던, 제 동생에게 용서받고, 제 자신에게 먼저 용서받고, 그 다음에 제 동생에게 용서받고, 그리고 잊었어요. 자유로워졌죠. 수님도 따님에게 용서받기를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하고, 딸이 용서해 줄 수 있을 정도까지 기다림과 사과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따님도 사실은 엄마 편이거든요. 이 하늘 아래 절대적인 내 편이에요. 둘 사이는. 딸도 사실은 엄마 편이기 때문에 엄마가 불러주길 기다리고 엄마가 사랑해주길 기다리지, 어떤 딸도 엄마가 불러주는데 가고 싶지 않은 딸은 없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못 가는 거지. 저도 참 제가 수님보다 훨씬 더 냉정했고 훨씬 더 잔인했고,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날카로운 칼날을 가진 검사였고, 제 자신을 죽이고 제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더 잔인하고 더 냉정한 사람이었으니까. 오직 진심 어린 사과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진심 어린 사과,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건 전 전혀 몰라요. 그냥 제가 아는 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거, 그리고 오직 살릴 생각만 하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거 말고는 다 필요 없어요. 가슴으로 들으셔야 돼요. 순양은 원래 좋은 딸이고 좋은 엄마예요. 오늘 밤에 당장 방송 끝나자마자 따님 문을 두드리세요. 그래요. 또 이렇게 은유적으로 하면 헷갈릴 수도 있겠다. 자기 혼잣말로 계속 자기 자신에게 사과하세요. 방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얘기해도 좋고, 자기 자신, 내 아내 딸에게 문을 두드리고 얘기를 하세요. 사과를 하세요. 처음에는 혼자 뭔 생쇼인가 싶겠지만 말을 하시다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게 정말 독립된 자아가 존재한다는 걸,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